네. 자, 이제 장이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꽤 큰 거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염 이사님 모시고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막 시작했네요. 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양시장 다 하락으로 일단 시작을 네. 하고요. 오늘 현재 이제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내외로 좀 빠져서 출발을 했습니다. 0.4% 정도 하락을 했고, 일단 상승이 245개, 하락이 498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좀 출발이 좋진 않은데 5.83포인트 하락에서 0.66% 하락률입니다. 상승이 한 567개, 하락이 727개로 일단 이제 하락이 조금 더 그러네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일단 코스닥에 어제 이제 많이 하락했던 2차 전지주들이 일단 오늘 오전도 추가로 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한 4% 정도 빠진 게 아마 코스닥의 부담으로 일단 오전에는 네. 작용하고 있고, 반면 이제 코스피 쪽은 좀 더 견조한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플러스로 좀 전환이 돼서 이 시총 1, 2, 3등이 모두 다 좀 오르고 있어서 일단 코스피가 조금 더 견조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그 출발 상황을 좀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좀 올라가는 기업이 그 이수페타시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총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HBM 관련주로 많이 좀 손꼽히고 있는데, 오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영향으로 일단 이수페타시스가 한 4.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대덕전자가 3.7%, 또 대웅제약이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건설기계도 최근에 좀 빠졌는데 오늘은 2.8% 오르고 있고, 어제 기아가 정말 굉장한 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오전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2% 상승을 하고 있고, 그외 한미반도체, 해성DS 이런 기업들이 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만도, 그래서 자동차 쪽하고요, 뭐 반도체 이런 쪽 좋고, 일부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이 약간 이제 오전에 오르는 그런 좀 분위기로 그 주가 좀 움직이고 있고, 다만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일단 지주회사 LS가 한 6% 이상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실적 좀 그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5%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좀 실적이 어제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마이너스 4% 급락하고 있고, OCI홀딩스는 이제 어제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오늘 마이너스 4%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3.7% 정도 하락을 했고요. LS 일렉트릭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모리퍼시픽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 정도로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랐던 기업들이 좀 오늘 또 다시 좀 밀리면서 그 좀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도 다시 좀 마이너스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은 방금 그 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좀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마이너스 1%대까지는 좀 회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6%, LNF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했고, 반면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JYP엔터가 일단 오늘 1.8% 정도로 상승을 하면서 좀 선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이제 출발이 좋은 기업은 코스닥 쪽에서 이제 에로티베큐, 이게 그 진공펌프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이게 한 13% 정도 오늘 주가가 올랐고, 루닛이 이제 오늘 7% 올랐고요. AI 의료. 예, 네. 의료 기기 회사죠. 그 에코프로 HN은 오늘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올라요? 예, 에코프로 HN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 회사죠. 5%. 그리고 HPSP 예,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도 오늘 4.5%. 주성 엔지니어링이 3.5%. 이게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이대주주 됐더군요. 네? 갑자기 10% 지분을 오스템 임플란트 그 대주주 있잖아. 오스템 임플란트. 네. 네. 오스템. 네. 그걸 이제 사모펀드에 팔았거든. 네. 그 돈으로 주성 엔지니어를 사버린 거야. 그럼 오스템 전 회장이 예. 그렇지. 이제 주성의 이대주주가 된 거야. 거예요. 주성은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지. 장비죠. 반도체 장비의 원조격이야. 거기가 주성이. 오래된 회사죠.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저기
용인 못 가서 오른쪽에 네. 주성 R&D 센터라 큰 건물 있잖아. 아 그래요? 거기야. 네. 황 회장님이지. 황철주. 네. 벤처기업 협회장하고 뭐. 주성. 주성. 네.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로 일단 단순 원래 투자. 그렇게 하죠 일단. 네. 단순 투자로 일단은 적혀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제 반도체도 좋은데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 2%, 뭐 하나기술은 이제 2차전지 장비입니다. 2.5%, D&T가 1.7%, SM이 1.7%. 그래서 어제 좀 많이 하락했던 2차전지는 어제 사실 거의 다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일단 ISC, 여기도 반도체 이제 테스트 소켓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오늘은 7% 이상 급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많이 올랐던 그 이 반도체 HBM 관련주죠. PSK 홀딩스하고 이오테크닉스가 각각 4%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요, 또 반대로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KMW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2.6% 하락하고 있고. 아니 신풍이는 왜 오르는 거야 오늘? 신풍? 신풍제약이. 오. 17%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예, 27%. 저도 보고. 27%에 벌써? 신풍 제약은 신풍 제약. 예. 잠깐. 신풍 신풍 제약도 아까 보니까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18%쯤 되네요. 네, 예. 18% 올랐네. 신풍 제약 우선주가 한 27% 되네요. 야. 또 신풍 한번 불어보나요? 감히 신의 바람이 한번 또 불어주나요? 급등하는데도 우리도 한번 간다 뭐 이런 거야 뭐야. CGV가 지금 11%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히 뭐 이유는 특별히 막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닌데 원래 2, 3%뭐 올라가고 내려가던 친구들이 갑자기 10%씩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없잖아요. 뉴스가 뭐 특별히 나온 게 없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막 뭐 어디서 신풍 얘기하니까 개미눈돈 생각난다. 그때 개미눈돈 촬영할 때 신풍제약이 최고이었거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연예인들 다 샀어. 신풍? 네, 동민유사하고 뭐 다 샀었지 그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뭐 심리가 그냥 아니 일단은 불안해서 이제 그래요? 루머가 도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사실. 루머? 우리가 이제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응. 근데 이 루머가 돌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부 정보가 뭐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많고. 근데 이제 사실 모르잖아요. 그게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신풍은 그게 어떤 이슈인지는 지금 뭐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때는 그냥 뭐 맨날 뭐 올라봐야 뭐 1% 내려도 뭐 0.5% 뭐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꼭 뭐 2차전지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도 막 5% 10% 뭐 상한가도 치 상한가도.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변동폭이 확 커지는 데는 뭐 사람들의 마음이 야 이제 지금 뭐 아니면 안 된다는 굉장히 급해지는 뭐가 있다든지 뭐 그러지 않고서 갑자기 이렇게 막 변동이 막 커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또저 아니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예. 일리가 아니라요. 왜 그러냐고요. 왜?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 이게 여튼 이 인터넷 세상이 만든 새로운 조류인 것 같아. 그래요? 어떤 주장과 어떤 그 재료가 급속도로 퍼지거든. 예전에 증권회사에서나 유통되던 거. 아니 근데 그게 저 뭐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럴 텐데 지금 이제 한 2달 뭐 이게 맨날 이게 뭘 따지듯이 그렇게 요즘 이렇게 너무 고압적으로 바뀐 거 아시죠?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투자자들도 불안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꼭 자기 거 빠질 때만 그런 거 물어보더라. 올라갈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단 그 개인적인 거는 따로 얘기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코스닥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부 이제 의료기기나 엔터주 또 일부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장비가 좀 강세 보이는 가운데 뭐 그 에코프로는 다시 조금 밀리면서 2차전지 소재 쪽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많이 올랐던 뭐 화장품이나 통신 장비 또 일부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또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혼재돼 있는 그런 좀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한 1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요. 상승과 하락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973개로 하락을 좀 압도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도 코스닥은 좀 종목 장세로 일단 전개가 오전에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코스닥은 플러스네요. 네, 플러스로 지금 개별 기업들. 그리고 네. 코스피는 오늘 기아가 급등하고 있네요. 한 4%, 기아가? 네, 4% 이상. 아,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오늘은 조금 좋은. 기아가 분위기. 이익이 워낙 이제 오늘은 좀 이익률이 반응을 해주네요. 야, 그러다 기아차 시총이 현대차 넘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한 8조 정도 차이 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8천억, 8천억. 8천억? 8천억 차이나? 아니 41, 8조. 8조겠지. 8조, 예, 아, 8조. 8조 정도 차이. 아이고 현대야. 야, 현대 다시 20만 원 넘었네. 네. 20만 원 넘은 지 한 4, 5개월 됐을 거야. 20만 500원.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그리고 예, 오늘 수급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오늘 오전에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화학주 중심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아마 2차 전지 파는 걸로 추정이 되고 철강주 한 160억 정도. 그러나 이제 매도 규모는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고 전기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이 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오늘 900억 이상의 순매수인데 주로 전기전자, 화학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은 300억 파는데요. 오늘 그 주로 파는 건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있고 오히려 화학주하고 철강주를 조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아무래도 신풍제약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여기가 구충제 테마 쪽이거든요. 그래서 테마로 분류된 거. 아, 구충제 테마예요. 네, 그쪽에 원래 코로나 치료제는 한다 그랬지.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네. 개발했거든 거기가. 그걸 이제 전용해 가지고 진짜 신풍이었지 신풍. 그때 대단했죠. 네. 신풍이 뭐야 신풍? 신풍 가미가제 아니야? 그렇죠. 응? 가미가제. 아까 제가 할래다가 왜? 아니 그래도 신풍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약간 좀 배려 이런 거 좀 약간 아니 기대하면 글자 안 될까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딱. 근데 그거는 새로울 신자기 때문에 새 신자잖아. 신풍은 새로 그때 새로운 신자는 숫자예요? 저거잖아. 아니다 취소. 가미까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제약 테마도 좀 일부 움직이고, 근데 네. 오늘 좀 가장 강한 이제 테마는 AI 테마 같아요. AI 챗봇 관련주하고 의료 AI 쪽 이제 오늘 루닛이 급등하면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는 양상이고, 영화 관련주는 이제 CJ, CGV가 오늘 이제 권리락입니다. 이제 유상자 권리락 상황인데 오늘 주가가 8% 이상 오르면서 이제 다른 영화주들도 동반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가 일단 오늘은 좀 돋보입니다. 기아와 HL 만도가 좀 비교적 크게. 그 아마 세제 개편안에 그 K 컨텐츠 세액 공제 확대 있었죠, 그것도 있었죠. 있어요. 그런 부분이 CGV한테도 좋게 영향을 네, 주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꼭 CGV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컨텐츠리 중앙이나 콘텐츠. 쇼박스 뭐 이런 기업들도 한 그렇죠. 2% 내외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된 기업들도 좀 오늘 약간 올라가는 편이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고. 메타버스 참 예, 오랜만이다. 참 오랜만. 여기 오늘 언제적 메타냐? 여기가 사실 근데 또 약간 소프트웨어 그 AI 쪽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요. 메타버스랑 뭐 섹터 그렇겠죠. 겹쳐 있다 예. 보니까 좀 움직임이 있는 것 메타버스. 같습니다. 메타 나쁜 애들 같아. 응? 메타버스 세계를 열어놓고서 자기만 올라버렸어. 실제로 근데 뭐 제대로 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열었다가 좀 메타버스 테마로 그때 제일 많이 갔던 친구들이 리메이드죠, 당시. 리메이드, 예, 리메이드랑 펄어비스 뭐 이런 친구들이었죠. 예. 다 생각나네요. 네. 펄어비스. 추억의 메타버스. 네. 네, 도깨비 그 영상 보고 반했잖아요. 음. 그거 바로 나올 줄 알고 무조건 된다 이거. 네. 그래서 지금 게임주로는 뭐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엔터주 SM이 일단 강세 보이면서
이끌어 가고 있고, 그다음 어제 조선주들이 좀 실적 발표하고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늘 2.7%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 그룹도 한 1% 정도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기자재도 동반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그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강하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도 분위기가 뭐 신풍 지역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업종은, 오늘은 좀 은행 업종이 좀 좋진 않고요. 네. 최근에 은행주 좋았는데 우리 금융주 중에 조금 이제 실적 좀 리스크가 좀 있어서 일회성 요인으로 좀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4% 좀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영향을 주고 있고, 전선주들은 오늘 어제 그 LS전선 아시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급락을 하면서 LS까지 같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선주 좀 약하고, 정유 쪽은 GS나 S-오일이 한 1% 내외 정도 빠지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들은 일단 여기 그 금양이라든가 이런 에코프로 이쪽이 좀 빠지면서 약간의 약세를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씩 그 낙폭은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통업체들, 뭐 백화점주라든가 편의점 업체들 어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하루 만에 좀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이니까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 네. 내수주들은 좀 그런 모습을 오늘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확산은 좀 되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 AI, 의료 AI, 컨텐츠,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이 일단은 시장을 좀 이끄는 네. 그런 업종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그 메타버스 한참 할 때 참 그 스토리는 참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 이제 스타들이, K-팝 스타들 뭐 현장 가서 공연할 필요도 없이 마치 눈앞에서, 집에서 그냥 컴퓨터 켜놓으면 눈앞에서 그냥 막 콘서트 막 내 앞에서 하고, 뭐 이렇게 응원 뭐 던지고, 그럼 뭐 또 거기서 반응하고, 아이고야, 회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모여갖고 회의 막 서로 얼굴 보면서 하는데, 또 밑엔 또 캐릭터 또 움직이고, 바로 뭐 문 열면 저 카리브해가 보이고. 에라. 그때 그랬잖아요. 그 메타버스 스토리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와, 솔직히 그때는 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 됐었어. 맞아요. 내가 한두 번, 난 솔직히 나는 뭐 이 모바일도 잘 안 하니까. 야,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뭐 해야지 되는 거지. 아유, 그런 얘기 몇 번 했다가 또 아유 저 할매 뭐 고정관념이라고 막. 그러니까. 아니 그 메타버스 세상에 익숙한 친구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없다. 아이고야. 또 그럴 때가 또 바닥일 수도 있어. 조심해. 아 그런가요? 이제 들어가잖아. 말 조심해야 돼. 네. 자, 리포트 좀 볼까요? 네, 리포트 이제 첫 번째는 그 다울투자증권의 최광식 연구원, 이제 조선 담당하시죠. 그 조선 잘 쌓은 장구의 힘을 보여줄 하반기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좀 이제 업데이트 해주셨고요. 어제 이제 주요 기업들 발표했는데 현대미포는 좀 안 좋았습니다.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525. 적자가 나. 그 좀 외주비나 물류비 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일회성으로 좀 잡힌 것들도 공정이 좀 지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예상 외에 비용이 들어간 거죠. 추정 외에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일단 좀 쇼크가 났고, 현대상호중공업 같은 게 비상장이지만 영업이익률 4%로 좀 견조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역시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인데, 근데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 이익 제거를 해도 영업이익률 2.1%로 흑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도 아마 삼성중공업이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 방향하고 내년 이제 실적 향방의 이제 힌트는, 현대미포조선은 일단은 조금 이제 공정 차질을 많이 하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 원래 주력 선종이 PC선인데 최근에 컨테이너선이 좀 비중이 늘어나면서 약간 좀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주력인 PC선이 다시 66% 비중으로, 지금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것 같고,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의 LNG선 매출 비중이 이제 증가를 계속 할 걸로, 현대중공업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51%까지 증가할 것 같고, 사무는 지금 한 2배 이상 오른 59%로, 그러니까 LNG선 매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좋죠, LNG가. 네, 비싼 배라서.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정비 부담도 완화되고 있고, 흑자 선박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마 삼성중공업도 계속 좀 좋은 실적을
낼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역시 인력 부족이 좀 문제잖아요. 근데 2년 반의 호황으로 쌓인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인력이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현대중공업은 올해 목표한 4,000명을 충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 확보 이슈는 조금 이제 완화됐고 삼성중공업 이제 외국인 노동자 한 1,200명 정도 상반기에만 지금 확보 좀 하고 있고 24년도를 위해서 여기서 1,800명까지는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해서도 부족한 거는 중국의 이게 헝기, 그러니까 제 발음은 잘 못하겠는데 헝리 같은 이제 중국의 조선사가 있대요. 그쪽에 물량을 일부 외주를 준대요. 예. 아, 조선을 외주를 줘요? 네, 일부 준다고 합니다. 예. 블록 같은 거 만드는 예, 그런 것들을 일부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네. 일부 우리나라 외주는. 이제 중소조선사에서 그런 거 이제 받아와서 했었거든. 근데 중소조선사 다 망했어요 네. 거의. 예. 맞습니다. 통영 이런데 중소조선사들이 있었거든. 그래요? 안 돼요? 다 망해버린 거지. 예. 어디 외주 줄 데가 없어. 그 원래 SK 오션 플랜트도 SK 인수되기 전에 원래 조선 중고 선박하고 그런 회사인데 이제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서 조선사에서 완전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이제 이런 그건 걸 아니지. 해줄 그 이제 삼강이라고 원래 그 이제 하부 구조물을 하는 데인데 거기가 저기 STX 야드를 산 거야. 원래 거기 조선소였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선업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삼강 MNT가 예, 원래 상강이 이름 바뀌었어? 조선 거기가 아마 상강이었죠? 군함도 만들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맞아요. 방산도 했었고. 수주도 했었죠. 그 야드가 생기니까. 삼강 MNT가 이름을 바꿨어요? SK SK 오션 인수됐거든. 오션 플랜트로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해상 풍력으로 이제 아 SK 인수가 됐어요? 언제? 또? 작년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작년에 비밀리에 해다. 작년이야 작년. 인수됐어요? 뭐 허락 받아야 돼요? 아니 최태원 회장님이 장인한테 허락 받아야 돼? 아니 얘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라면 한번 같이 먹었나? 아니 작년에 다 제가 라면 한번 사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최근에 아이폰 생산 지연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아이폰 15가. 아 있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해소가 좀 될 것 같다고 지금 적어주셨습니다. 7월 27일 날 시장 조사 기관하고 해외 매체에 따르면 그 단기적으로 좀 해소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게 아이폰 이제 15 OLED가 베젤이 거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끝에 테두리가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로 다 꽉 차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립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이게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또 카메라 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 센서 이것도 설계 변경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 그래서 아이폰 15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좀 만약에 사실이면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으로 출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아이폰 그 애플 입장에서도 출하량을 지금 기존계에 변동 없이 목표치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작년보다 좀 증가한 것 같아요. 한 10% 정도, 한 8,900만 대 정도로 출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일단 이렇게 공격적으로 출하량 목표치를 유지하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생산 지연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사실 애플 아이폰 대적할 제품이 사실 뚜렷하게 좀 없잖아요. 뭐 삼성 갤럭시도 물량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공격적인 출하량을 좀 유지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적어주셨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면 아이폰에서 좋겠습니다. 이탈합니다. 조만간. 네. 언제죠? 그 출시 예약 이제 하셔야죠. 오늘 예약하려고. 아 예약하시고 바로 이제 폴더 제일 저 용량 큰 걸로. 이 머리 버즈? 아 버즈. 예. 버즈하고 시계 주는 거지? 제가 드리는 건 죄송한데 그러세요. 아 좀 그런데 그거 주는데 좀 알려주세요. 나 또 핸드폰에다 또 버즈는 아마 줄 거예요 확실히. 형광 필름만 딱 또 받아갖고 온다.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난 껍데기는 안 줘도 되거든. 껍데기는 슈피겐에 저 그 본부장님 친해가지고 줘요. 슈피겐. 아니, 사셔야지 그걸 준다고 받으시면 어떡해요. 아 내가 이렇게 딱 하면 슈피겐 보인다고 홍보용으로 주는 거야. 아 그게 저 연예인병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세요. 아유 좀 맨날 야단맞아. 맨날 야단맞아. 슈피겐도 팔아야죠. 네, 그래서 그 껍데기는 나도 우리 회사에서 나온 책 몇 권 드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공짜로 하겠니?
네. 아 그래서 껍데기는 괜찮으니까 이어폰과 시계. 시계도 그거 차실 거예요? 그럼 지금 시계 당연하지. 시계 차지. 갤럭시 워치? 당연하지. 거기 또 심박수도 나오지. 또 그것도 되더만 저기 뭐냐 만보기도 되더만. 만보기랑 심박수는 저 샤오미 거 하셔도 돼요. 아주 가벼운 거 있어요. 네. 하지만 갤럭시 워치로 가신다. 당연하죠. 네, 갤럭시 워치까지 주는. 저는 삼성 생태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삼성이 펼치는. 잘 안 오나. 온몸이 삼성으로 이제 뒤덮입니다. 네. 자, 어디가 주시죠? 사실 이것도 삼성 거야 이거. 수트 서플라이. 갤럭시 수트 서플라이. 삼성물산에서 만든 거 이거. 수트 서플라이? 삼성 갤럭시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좋은 거. 아, 더 위에 거예요? 가성비 좋아. 이거 삼성 거예요. 바지도 삼성 거고. 아, 좋은 겁니까? 자, 삼성 갤럭시. 그 본부장님 또 문자 오셨네. 바로 보내립니다. 대표님 언제든 말씀 주세요. 맨날 보거든 이분이. 우리 국. 네, 국 대표님. 국 본부장님. 네. 우리 이제 그 홀도 빌려주시고 하잖아. 네, 후원이잖아. 슈피겐 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케이스는 슈피겐으로 가세요. 네, 케이스는 슈피겐이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아마존 1등이잖아. 네, 깜짝 놀랐어요. 최고야. 케이스만 팔아서 한 3천억 팔걸 거의. 케이스가 막 진짜 막 맘먹고 집어 던져도 핸드폰에 아니 그러니까 그리가 안 깨지면 내가 이거 한 200번 정도 떨어뜨렸을 거 아니야. 네. 끄떡 없어요. 부부 싸움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서로 막 핸드폰 던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슈피겐. 자, 리포트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나온 거 중에 키움증권 이제 박유학 연구원 이제 반도체 담당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만 거의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좀 전공정도 좀 보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추가로 감산한다는 걸 공식화해 버렸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도 추가 감산 발표했는데 특히 낸드 쪽에 영업 적자가 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소부장 기업들한테 주가에도 좀 불확실성을 좀 이제 작용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지금 당장 재고를 줄이면 낸드를 감산하면 당연히 더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소부장은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길게 보면 결국 업황이 빨리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약간 이제 반도체 기업들 약간 일부 올라가는 것도 이런 좀 낸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줄면서 향후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 마이크론도 주가 5%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하이닉스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결국 삼성이 형님이 결국 추가적으로 감산하는 건 아우들한테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하이닉스 급등한 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 감산을 좀 공식적으로 더 하겠다. 딱 그것도 더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반기도 더 하겠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업황 살리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10%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로 붙은 거죠. 또 수급까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가거든요. 사실 그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추가 감산할지는 사실 아무도 이렇게 진짜 할까 좀 약간 이제 의문시했던 것도 사실인데 확실하게 밝혀버렸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하이닉스한테 좋았고 오늘 또 마이크론도 5% 그래서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의견은 그러기 때문에 전공정도 좀 보자. 네. 너무 좀 그동안 부진했긴 후공정만 갔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그 케이스는 정리 다 되셨죠? 당연하죠. 네. 슈피겐. 저 슈피겐 참. 슈피겐 상장회사야? 네. 슈피겐 코리아. 그 스시무 후기인가를 한번 제가 봤는데 이제 좀 그 남편분이 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좀 하셨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 아내분께서 이제 그걸 막 보려고 그래갖고 의심하지 말라면서 핸드폰을 일부러 바닥에 던진 거예요. 깨버리려고? 네, 액정이 이제 깨지라고. 그래. 그걸 못 보니까? 못 보니까. 살아 있었는데? 사람 의심하냐고. 딱 떨어뜨리는 순간 그게 팝업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슈피겐 하필이면 슈피겐 케이스라 핸드폰이 샥 보존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요게 있잖아. 3년 전에 거기서 우리가 그 행사했잖아. 그때 그 매장에 왔다 갔다 했던 하나 주신 거야. 그거네. 그래 그거야. 3년 전에 그거 한 거야. 네. 근데 진짜 그랬어.
근데 이제 그때도 약간 이제 아이폰 10이 좀 낡았다고 생각했던. 근데 슈피겐 이걸 딱 끼는 순간 네. 새 아이폰이 탄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맞네. 그래서 안 바꾼 거야 사실. 케이스만 바꿔도 완전 핸드폰 새거 같으니까. 새거 같더라고. 네. 그때 대리점에서는 액정만 여기 약간 금 같지. 음. 뒷면은 뭐 깔끔해. 그럼 다시 케이스만 바꾸실래요? 내가 볼 때는 슈피겐이 애플 매출에 매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야, 네? 에코 프로 등 다 양전했다. 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전? 응. 양전했어. 오호. 포스코는? 포스코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 정도. 그러면 이제 또 반도체 쭉 빠지나? 아니 꼭 그러진 않아요. 또 반도체 중에 올라가는 것도 어제 있고. 올랐던 반도체 다 빠지잖아 지금. 근데 그쪽 후공정은 좀 빠지고. 엔솔도 2% 오르네. 아니 요때가 이제 근데 투자자들이 제일 헷갈리면서 고민되는 순간이 자 이틀 동안 훅 빠졌어. 근데 이제 잠깐 다시 반등이 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다시 가는 사이클인가 이제 저 공매도 세력 다 이제 뭐 어떻게 되고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머리 아프지. 가볍게 하고 가는 건가 아니면 잠깐 나를 꼬시는 움직임인가? 요게 막 머리가 깨진단 말이죠.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는 스마트 브레인 큐로 여러분의 머리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뇌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 브레인 큐 하나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리포트까지는 다 나왔죠? 네네네. 네. 야, 근데 인심이 참 그렇다. 왜요? 며칠 전만 해도 양전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댓글이 달렸거든. 아까 저분 양전해봐야 뭐 양전해봐. 인심이 진짜 네.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이틀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큰 주식 그렇게 막 두 자릿수 막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이제 처음 봤으니까. 여기서 또 한 이틀 올라 급등해버려. 그럼 또 인심이 또 달라져. 알겠습니다. 주식 그러면 참 어려운 것 같아. 네. 진짜 주식 앞에 겸손해야지. 뭘 참. 진짜 미스터 마켓 이 주식은 정말 수치를 줘. 수치. 우리에게 모욕감을 줘.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내 돈을 다 너에게 맡길 거야. 내 돈 잘 갖고 있으렴. 네, 하여튼 뭐 이게 투자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긴 할 텐데 그 은행들의 이른바 그 자산 관리해 주시는 PB 분들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빗 뱅커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요. 그 PB들께서 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객에게 줘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지 투자 방향들 이런 걸 위해서도. 네. 그런데 그런 PB 분들이 받는 교육을 그분들과 훨씬 재밌게 동일한 내용으로 그러나 훨씬 쉽게 이제는 여러분도 고객분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공유한다. 네, 신한은행 우수 고객을 위한 고객 케어 저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냐? 직원들 교육을 재밌고 더 쉽게 아예 공유를 한다. 선생님 저요. 야, 저 아이디어는 정말 신박하다. 네, 하여튼 그거를 뭐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신한은행과 3프로TV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요. 고객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깔끔히 해소시켜 드린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 PB분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미 뭐 초대장을 또 보낸 모양입니다. 뭐 몇몇 분들께 그분들은 QR 코드 접속하셔서 꼭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라성이란 또 옛날 얘기지. 아주 유명하시고 저명하신 3프로 패널들 출동하신. 여기에 출동하십니다. 좋겠습니다. 신한은행 VIP 고객들. 바로 저도 신한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문자가 가는 것 같아. 이거 얼마 이상 와야 돼야 되나 이게? 아니 뭐 예금 상황 따라 틀린가 봐. 저 올해는 썼는데 전화해 보세요. 한 10몇 년 이상 쓴 것 같은데. 자, 그럼 염승환 이사님 주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계획이 없어. 아니 계획도 계획이죠. 다 나한테 철벽만 치려고 그러죠. 왜? 오늘 박병창 이사님, 이선희 이사님, 염승환 이사님까지 324 철벽. 난 너무 섭섭합니다. 뭐만 여쭤보면 아예 없어요. 아예 됐어요. 아예 다음에요. 이거는 난 많이 마음이 아파. 네, 진짜 없습니다. 앞으로가 계속 주식으로 물리고 고난 받을 때는 다 친절했잖아. 아, 근데 몇 번 자랑을 했거든 자기가. 아 나한테 몰값을 아니 몰값을 주시네. 어. 아 수치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입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이오테크닉스 오늘은 빠지겠지?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2.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 가네. 3%좀 빠졌네요. 그래도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